안녕하십니까. 저 역세권 랜드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시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고가는 얼마였고 또 최저가는 얼마고 현재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게임 하기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냐 하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지방에도 대도시 같은 경우를 또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요. 이 부동산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여력에 맞춰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역세권에, 신설 역세권에 꼭 선택을 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으셨다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시세 파악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투자할 때 매입하는 그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세는 국토부에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KB부동산, 아주 신뢰할 수 있죠. 시세 가격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현지 부동산에 뭐 시간이 바쁘면 전화로 확인을 하신다든가, 가능하면은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또 시세를 한번, 그래서 세 가지를 파악하시면 아주 근사치가 나오죠.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시세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세는 매일같이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시세는 자기가 매입할 때, 아파트를 살 때, 그때 가서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면 시세를 파악해야 되는데, 분기마다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대치동에 사야 되겠다, 그럼 대치동의 시세를 파악하면 되고, 잠실에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시간도 그리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시세의 적정성,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만 파악하면은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은, 아파트는 저렴하게 사는 게 핵심이죠. 우리나라 아파트가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많이 떨어졌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나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최고가와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 언제가 가장 비싼 시기고 언제가 가장 싼 시기인지, 지금은 얼마인지, 이것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싸게 사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작년에 한 30%, 심지어 어떤 곳은 40%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때 샀으면 가장 좋았겠죠. 제가 영상에서도 지금 사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또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안 사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좋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가장 고가, 최고가일 때 투자하신 분도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최고가일 때 사신 분들이 무슨 지능이 부족하다든가 부동산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때 꼭 집을 필요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내려가겠어, 뭐 지금 이 정도라도 난 사야 되겠다, 이래 또 사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나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 원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라는 거는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거죠. 특히 이제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사면 싸게 산 만큼 결국은 마진 폭이 커지니까, 뭐 아파트 부동산은 마찬가지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러려면 시세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하고, 예,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근데 이걸 마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새 컴퓨터 시대니까 뭐 핸드폰으로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시세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재테크하시는데, 아파트 부동산 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 예전 그 영상에 한번 이렇게 조사해서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서울의 구별로 평당 단가를, 시세를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이게 언제냐 하니까 노원구에 투자를 하셔라. 왜냐하면 노원구의 시세가 우리 서울에서 가장 싼 편이거든요. 노도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봉도 있고 뭐 강북도 있습니다만은 노원이 싸죠. 근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싼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 싼 거죠. 근데 노원구라는 곳은 굉장히 그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시세가 싸죠. 저렴하죠. 그리고 이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 대치동까지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로 뚫게 되면은 뭐 한 10분이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대치동에 사는 거나 노원구에 사는 거나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시세를 조사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 노원구의 중개 청구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노원구의 그 교육도시죠. 중계동에 은행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 4,250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무슨 기준이냐 하니까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시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하거든요. 분양 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의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당 거기 시세가 얼마냐 할 때는 분양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만은, 이 계산할 때 정확성을 위해서 제가 전용 면적으로 했는데, 중개 청구 3차 아파트가 4,250만 원인데 분양 면적으로 하면 이거보다 좀 싸지죠.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일단 요거를 조사한 이유는 노원구와 강남, 강동, 은평, 양천, 용산구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요걸 자료를 제가 뽑았는데,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4,300,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6,600, 또 은평구는 4,980, 또 양천 목동이 7,650, 용산 한강맨션, 한강 바로 옆에 있는 거죠. 1억 2,600.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노원구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울대학 연구
병원 연구 단지도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거는 오늘 시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시세가 7월 달 기준입니다. 7월. 근데 요즘 거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은평구 DMC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7월 달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월 달을 제가 기준으로 했고, 또 용산 한강맨션도 5월 달 기준으로 했고요. 요즘 통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통계는요, 기본적인 거래량이 일정 양이 있어야 되고, 또 거래가 지속적으로 됐을 때만 가장 정확한 통계가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7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건 뭐 3월, 5월 이렇게 되면 비교치가 조금 밸런싱이 좀 덜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현재의 이제 전용 면적 기준 평당 단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세가 얼마냐? 여기에 시세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1월 달에 했으면은 3월 말에 한 번 하고, 또 6월 말에 한 번 하고,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뭐 그 부동산 전문가 되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세 파악만 잘하면 전문가죠. 그리고 내가 투자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또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또 시세 조사를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9월 30일 현재를 해서 현대 9차 아파트, 강남구에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하면 뭐 우리나라 뭐 최고 아닙니까? 요즘 재건축 때문에 아주 설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서에서는 현대 14차를 조사했는데 9월 달에 보니까 현대 14차가 거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옆에 신현대 9차 요거밖에 없어 가지고 그걸 9월 달에 거래된 걸 보니까 111.38 평방미터인데 4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9월 달에. 그 보니까 평당으로 나누니까 전용 면적당 1억 2,900만 원. 요거는 7월 달보다 더 올랐다, 내렸다, 이걸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7월 달에는 거래된 게 없어서, 7월 달에 거래된 게 9월 달에 없어서 그 옆에 단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은 9월 달에 똑같은 면적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6억 2,500만 원. 시세 변동이 없어요. 6,390만 원. 이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이 중앙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 아주 대장주죠. 강동구에서. 이쪽, 고덕 이쪽 지역에서는 뭐, 최고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7월 달이나 9월 달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거는 조사를 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언론이나 신문에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하면서 이건 좀 비싸다, 이건 싸다, 내가 사야 되겠다,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다음에 노원 청구 3차 아파트, 요것도 7월 달에 평당 4,250만 원인데 지금 9월 달에 보니까 9월 달에 거래한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가격이. 물론 똑같이 84.77 평방미터라고 하더라도 4,250이 조금 더 가는 것도 있고 조금 덜 가는 것도 있어요. 같은 면적에 같은 층수라고 하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7월달과 9월은 시세 변동이 없다. 그리고 은평구 DMC 센트럴 자이, 여기도 보니까 7월 달에 거래된 게 없어서 당시에 3월 달을 조사를 했더니 4,980이었는데요. 4,980. 요것도 거래된 게 없어요.
거래된 게 없으니까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인근에 아주 붙어 있는 단지라면은 뭐 거의 비슷할 수가 있는데, 좀 떨어져 있다든가, 전철역에서 7월 달에 조사한 건 가까운데 9월 달에 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거래된 게 없다. 그래서 똑같이 볼 수밖에 없고, 또 목동 5단지, 목동 5단지면은 또 유명하죠. 요거 7,650인데 요것도 거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폭락을 하면서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에 거래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가 돼서 일부 지역에는 뭐 좀 올랐다, 올라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뭐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아니다, 뭐 좀 내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찌됐든 목동 5단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목동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재건축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때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좀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용산구 한강맨션 아주 입지가 뛰어나죠. 예. 요것도 또 거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금 거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입지가 좋은 것들은. 물론 거래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주 급매물, 사정이 꼭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거래 시세를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급매물이니까. 시세라는 거는 급매물이 시세는 아닌 거죠. 그건 급해서 파는 사람, 그런 시세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그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아파트 시세들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7월 달과 9월 달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2023년 7월에 비해서 9월 시세는 큰 변동이 없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압구정동이나 또 이 상계동, 목동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세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거래는 많지가 않은 거죠. 거래는. 그래서 대세는 횡보장, L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가 너무 고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와 인플레이션 흐름을 더 지켜봐야 시세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7월보다는 9월이 좀 싸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시세 조사를 해보면 누구든지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파트 시세 차익을 보는데, 재테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서울 집값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근데 지방은 보합세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집값이 이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계상으로는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쉽사리 투자를 결정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상승장이지만 쉽게 투자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집값은 상승이라고 아주 이
글을 써놨어요. 근데 속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쉽게 결정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서 집값을 결정짓는 금리 향방이 오리무중인데다가 주택 공급 대책도 안개 속이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뭐 3기 신도시에서 조금 더 공급을 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또 부동산 투자를 조심해라, 이런 그 멘트도 또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 대도시 집값이 상승,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보다는 이 속 내용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20명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오른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명확하다고 꼭 볼 수는 없어요. 40%가, 조사한 40%가 이 20명 중에 40%가 올라가는 게 1에서 3%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에서요, 1에서 3%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1에서 3%라는 거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합세도 10%고 1% 미만 하락하는 것도 10%, 일상 하락하는 것도 다 10%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전세는 어떠냐? 전세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죠. 이 전세가 참 이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에 아주 참 재밌는 부분인데, 전세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깡통 주택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전세값이 올라가서 이전에 그런 어떤 전세값이 폭락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전세값도 36%가 3에서 5%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근데 보통 아파트 주택 가격에서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공식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시세 전망을 해보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의견도 양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승이 또 아직도 상당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아주 큰 변수가 됩니다. 앞으로 아주 불투명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내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불황이죠. 고금리, 금리도 높고 물가도 물가 얘기할 때 늘 제가 밥값을 이야기하는데 10,000원짜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11,000원, 12,000원, 15,000원. 물가도 굉장히 비싸지고, 유가도 올라가고, 또 환율도 지금 오늘 1,380원인가 1,36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부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요거는 각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TV 시청하신 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가 될 때만 시세가 상승이 된다. 제가 이렇게 단정 지어서 꼭 말씀드린 것보다, 경기가 살지 않으면, 경제가 살지 않으면은 이 시세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요즘 6%, 7%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출 받아서 보통 집들을 사게 되는데, 이런 대출을 받아 가지고는 시세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경기가 회복돼야 되고 금리가 떨어져야 그때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틀립니다. 요거 오늘 제가 이 영상 촬영을 10월 5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이 보도자를 냈는데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이 1.1%라고 합니다. 예상입니다.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1.4%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2020 내년에는 2.0%. 물론 올해보다는 좀 낮습니다만은 2024년이 2.0%인데 더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이 향후 5년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이거 국회에 뭐 이분들도 예산정책처도 아주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향후 5년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뭐 내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뭐 이런 거를 참작을 다 해서 우리가 아파트, 주택을 사고 또 투자를 하는데 어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 파악을, 아파트 시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상담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하기 전에 해달라는 거, 그리고 또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